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 잠깐만요. 나는 또다시 계속 뿌리 내리고 기다려왔던 녀석들은 미친 듯이. 이게 눈빛이 괜히 지긋하게 바라보시는 그렇죠. 사랑이 눈에 보여. 그래요? 아직 사랑하시나 봐. 아직? 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골에 사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둘의 이야기, 그리고 놀룩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4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춤편집 구독자분들이랑 매달 한 번씩. 춤 자체를 좀 자유롭고 좀 틀이 없고 그냥 뛰는 것도 춤이고 그냥 걷는 것도 우리 춤이다 같이 걸어보기도 하고 계속 그냥 춤추는 문화 일상 자체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바뀌어요. 자기의 인식의 변화를 겪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무서운데 지금? 뭐야, 마당새예요? 아니, 닌자인데, 닌자? 아, 왜 이래?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몸 단련. 운동도 열심히 하시네. 되게 최근에 생겼거든요. 네, 굉장히 크고 세련된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태어나서 헬스장을 처음 가봤습니다. 네, 헬스랑 거리가 완전히 멀고 춤추는 것만 좋아했는데 마침 집 옆에 바로 헬스장 생겨가지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운동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요. 헬스 같은 건 종류가 헬스 다르죠? 완전- 네, 관상이 다르더라고요. 운동을 좋아해, 관상. 정확히. 좋아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좋아지셨어요. 원래 헬스를 그냥 컴플렉스 가리는 용어로 되게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컴플렉스랑 연결짓고 경쟁이라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제일 괴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보려고 몇 년 동안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운동 그 자체로 즐겨볼까 하니까 즐겨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노동과 운동은 진짜 다르거든. 완전 진짜 다르잖아. 너무 달라요. 노동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운동으로 풀어줘야 돼. 맞아. 근데 반일 실컷하고 언제 또 헬스를 가요? 오늘 100 프로젝트 다 같이 우리 동네 아이들이나 인증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제일 어려운 상대가 부부라고 들었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죠. 솔직히 이제는 제가 좀 민망한 게 민망하지. 사실 민망할만하지. 제가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 5년 동안 제가 티칭 실패한 사람이 아니 레벨이 너무 달라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기는 체력도 훨씬 좋고 저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하고 같이 뛰는 게 훨씬 맞고 저는 아직 이렇게 사이클 타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 서로 이제 분을 맞춰가는 방법도 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귀하게 얻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 같이 가되 속도는 다를 수 있다. 헬스장에서 진짜? 헬스 안 하고 춤을 추고 계세요. 헬스장에서 노래 나오거든. 맞아요. 헬스장에서 노래 크게 나와요. 둘이 진짜 예쁘다. 맞아. 예. 되게 사랑스러워. 근데 영상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어부이마님은 굉장히 선해 얼굴이. 선한가요? 기분 자체가 선해요. 그래요? 맞아. 맑아요. 속지 마세요. 한장 보세요. 단속하시는데? 아니, 이찬이 한번 속죠 뭐. 원래 이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집에 세탁기도 안 쓰고 커피 머신도 없어가지고 직접 맷돌로 갈아서 커피 마시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커피를 맷돌로 마셔. 절구. 네. 정확하게는 절구. 제가 맷돌 아는데 맷돌로 커피를 해. 제가 하고 얘기하세요. 맷돌
또 돌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헷갈렸어. 맷돌로 커피는 아니야. 결국까지 가는 게 결국까지 이해. 네, 그리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헬스장도 이용하시고 약간 문명의 혜택을 이제 약간 좀 이용하시는 거 보니까 문명의 때가 묻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최근에 허락한 됐죠? 이해하시죠?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최근에 허락한 문명의 때는 뭡니까? 아, 허락하려고 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뭘까 궁금하네. 그걸 얘기하기 바로 전엔 오히려 문명의 이탈이 하나 있었고요. 이번 겨울에 안방에 판넬이 나갔어요. 전기장판. 훨씬 추운 겨울을 보냈어요. 보일러를 좀 너무 틀고 힘들었어요. 했지만 또 그때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되게 춥게 지냈는데 올해 또 저희가 도전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네, 저희가 공연 그리고 얘기했던 그러게요. 춤 오프라인 면허부터 따야 파티를 면허 없어요? 네. 면허도 다 그럼 면허 따겠다는 그 말씀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면허지 자동차 아니고 면허부터 따야지. 자동차로 가려면 면허 기본이잖아요. 자동차를 딴다는 것은 도박이에요. 아니, 지금 약간 그 이문식 숙지님이 약간 장인어른 같아. 네, 뭐라고 부르실까? 내가 반대했잖아. 차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후회돼요. 후회하면 이제 가서 뭐. 아니, 이 녹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자동차를 구해서 더 많은 활동으로 사람들과 그렇죠. 더 많은 또 활동도 네, 하고 만나고 네. 다니겠다. 네, 더 공연 확신이 오프라인 생겼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동수단을 이제 그런 거에 좀 너무 고집 부리지 말자. 네, 그렇게 됐고 그게 큰 변화예요. 진짜로. 네. 그렇죠. 그리고 타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네. 마치 쉽지 타협하는 것 않더라고요. 같고. 그렇죠. 네. 그렇게만 많이 보는데 저희가 어쨌든 몇 년간 뭐 보일러든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거 안 쓰면서 느꼈던 거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거든요. 맞아요. 세탁기는 없어도 살 수 있어가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세탁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맞아. 소중한 물건인지를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사를 직접 겪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네, 해봐서 근데 알거든요. 문명이 이게 안 쓴다고 뭐그럼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전기 안 맞아, 쓰고. 오히려 새 휴대폰 나오면 내 휴대폰 안 좋아 보이기만 하지 이게 감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용기인데 그런 마음 그렇죠, 먹고 그렇죠. 실천한다는 게. 그렇지, 그게 타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맞아요. 포기한 거, 뭐 도피 뭐 이런 식의 많이 쓰니까요. 영상 보면 일 되게 많아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맞아요. 진짜 많이 해요. 부지런히 구독으로 영상 콘텐츠 만들죠. 사람 만나서 같이 또 교육도 하죠. 또 음악 만들고 책 쓰고 헬스 트레이너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 봤잖아요. 직업을 대체 몇 개나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치. 시골에 있으면은 그렇게 역량을 발휘할 것들이 많은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시골 사는 이제 기촌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게 시골 사니까 더 바쁘다고.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힐링하러 왔는데 맘먹기 따라 다르죠. 와 이게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눈에 보여요. 맞아, 맞아. 봄이 되면 새순이 그렇죠. 올라오지, 맞아. 여름 되면 틈틈이 작물이 해야죠. 나오지, 가을 되면 또 갈무리 해야지. 막 그리고 그 갈무리 한 걸로 또 막 요리해야지. 맞아, 그렇죠. 맞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헬스장까지 생겼으니 운동도 해야지. 막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널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안 하기로 맘먹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래요. 무서워요. 그것도 참 맞아요, 무서운 맞아요. 부분이긴 해요. 그렇구나. 근데 그러기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겪어보니까 저 진짜 게으른 사람인데 시골 와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솟아올라와요. 아,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걸 네. 이 진짜. 몇십 년 동안 네. 해왔을까?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도시에서는 사실 그렇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지, 쉽지 네. 않죠. 그리고 직업이 사라진 어르신들은 되게 무용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고 근데 시골에서는 이 부지런한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셨다고? 장난 아닌데? 이런 마음이 절로 생겨요,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남원 와가지고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남원 와서 좋았던 거. 저는 그 할머니들의 말투와 정 표현도 그렇고 사실 음식 맛도 네, 음식 맛도 맛있고요. 할머니들이 그냥 집에 놀러 가고 얘기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할머니들 소주도 한 2잔 드셨을 때는 춤도 같이 추고 하거든요. 맞아. 할머니도 저보다 얼마나 잘 추세요. 재밌겠는데, 그쵸? 제가 오히려 배워야겠어요. 늘 이러면서 끝나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뭐 남원이어서 네, 남원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느껴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두 분이서 그냥 시골에서 뭐 본인들끼리만 둘이서 콩닥콩닥 잘 살겠구나. 뭐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약간 좀 멀리하고 와서 둘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겠어라는 마음으로 보셨다면 얘기 들어보면 점점 그게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요.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원에 누가 오셔서 좋았던 것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거기에서 기쁨도 많이 찾아가고
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많이 안 하고 사시는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도 사실 포인트는 비슷할 것 같아요.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못 다가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죠. 초기 1, 2년은 더 그랬던 부분도 컸고 괜히 다가갔다가 이상한 질문, 막 선긋기, 뭐 다양한 거 겪기 때문에 그걸로 몇 개월을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때 좀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좀 다르게 반응해볼까? 계속 또 보다 보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계속 마음을 내면서 시도를 했거든요. 시간이 필요했네요. 네, 그래서 관계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된 거지. 저도 너무 소중하게 그거를 여겨서 섬세한 사람인 거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좀. 하고 그 작사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거죠. 사실. 맞아. 그래서 아마 관찰해야 상처도 쉽게 받을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도 더 환해져서. 예, 이전보다? 네,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이전은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아니요, 그때도 좋았습니다. 팽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고심이 많아요. 그때는 앞에 두고 저러지는 않잖아. 사실은 내가 그때는 약간 걱정을 했었어. 두 분이서 더 멋진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데 더 멋진 삶을 더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좀 멋져요. 기본적으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자기 삶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사실. 세상의 리듬에 맞춰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우리 롤루 부부님 그 흥 너무나 멋있다라고 표현해드리고 그 용기에 박수 쳐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또 응원의 격려 또 박수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Gravity's holding me back. I want you to hold out the palm of your hand. Why don't we leave it at that? Nothing to say when everything gets in the way. Seems you cannot be replaced, and I'm the one who'll stay. Oh, in this world.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일상에서 마법을 싹 틔우는 마녀들의 이야기죠. 마녀들의 포레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볼 주인공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창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을 신마녀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궁금하죠? 네.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So I hopped on a train 3 in the afternoon. I don't know when I'm coming back, but I hope 식물을 키우시는 분이실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it's only physically, but know that you will be on my mind 24 hours at a time. 여보세요? 네, 신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시는 그 8분 1박 2일 손님이세요? 이곳에 누군가 예약을 했나 보다. 2시까지 도착하시면 되고요. 2시에 도착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안내 드리고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카페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식물원 같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그 체험학습을 또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나 그리고 이게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직접 저희와 같이 식물 활동이나 요리 활동을 통해서 그 치유의 시간을 갖는 그런 공간이에요. 치유농장이구나.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 누구나 다 신체적으로나 뭐 인지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농촌의 무슨 이런 그 전반적인 배경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하나의 치유 농업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강연도 하시고. 네. 바쁘시겠네요. 빠듯하죠. 고창군의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청년들과 같이 지금 농업을 좀 배워보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뭔가를 기르고 가꿔서 내가 그걸 판매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눔도 할 수 있게 사회성을 점점 좀 키워주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기다려진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럴 때 굉장히 보람스럽죠. 저기 하자. 찰옥수수부터 할 건데 흙부터 여기다 담아서 해줘.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거는 꼭 얘기해야 돼. 먼저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 하나씩. 이제 현장에 가서 또 치유 수업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저 친구들은 이제 텃밭을 이용해서도 하고 또 이 온실에서도 또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껍질 많이 벗겨주고 깨진 거는 넣지 마.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쉰마녀님이 왜 쉰마녀인 줄 알겠다. 치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쉰마녀인데 치유 농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치유농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농촌의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저 지금 장애인분들이나 치매 어르신들의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일반인도 다 포함되는데요. 네. 이제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조금 좀 건강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산림욕장도 가고 해서 이게 자연하고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 치유까지 이어지는 건 굉장히 또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때요? 저희가 하는 치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영상에 나온 친구들은 저희하고 1년에 한 50회 정도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굉장히 좀 길게 예, 가는 매주 만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될수록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그쵸, 장기로. 그전에는 되려 그렇죠. 한 번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단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 지속적인 걸 해야 반응이 또 그러니까요. 나타나는 저희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도 저희가 케어를 하는데 치매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적인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으면서 계속 자존감을 업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농촌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러잖아요. 아유, 그런 걸 뭐하러 해. 안 해. 나는 못해 막 이러는데 이제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샘솟게 하는 거. 그럼 아까 영상에 나왔던 우리 장애인분들은 어떤 치유의 과정들이 있고 어떻게 변화해요? 저 친구들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올해는 뭐를 하냐면 텃밭에서 식물을 길러서 그거를 로컬푸드 매장에 내서 판매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직업교육 같은 아, 거. 직접 네. 판매하는 것도? 네. 그러면은 진짜 느낌 되게 다르겠다.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내가 소장하는 것을 완전히 넘어서 누군가에게 판매한다라는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자존감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텃밭에서 수확한 물건, 채소들을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작년에 길러봤던 것 중에 결과물이 좋고 또 이제 노골푸드에 내면 잘 팔릴 것들을 지금 선정해서 올해는 이제 한 네. 50회로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 그 말씀하실 때 막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빛나. 너무 신나. 하실 때는 보람이 이렇게 있으신 거야. 진지하시다가 그 말씀하실 때는 환해져가지고 이쪽에는 본인이 힐링이 안 돼서 본인이 치유가 안 돼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힘드실 때는 어떻게 힐링하세요, 본인은? 본인은 스스로 이 환한 웃음이 어떻게 해야 나와요? 저는 좀 일벌레 스타일이거든요. 네. 진짜 아까 인터뷰 예, 때는 조금 진지하셔서 저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온리 일이었어요. 예. 잠을 안 자고 일이었는데 이 장애인분들 만나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삶이 조금 유해지는 거, 예, 내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영화 틀어놓고 그냥 자요. 혼자. 영화 틀어놓고 자요? 네. 죄송하지만 혹시 영화 배우님. 황산벌이에요? 뭐예요? 영화 찍는 사람 어떡하라고 틀어놓고 자요? 한 30분 보고 나머지는 저만의 시간으로 자요. 그리고 그 영화를 왜 보세요, 그걸? 영화 얘기하지 마세요. 민감하시면 음악 틀고 주무시지. 민감하세요. 아니 사실 10만여님이 오늘은 구독자시거든요. 왜 구독하시는지 이제 알았어. 우리 영상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야. 정말 제가 잘 보는 영상이 잘 때. 있죠. 아니, 영화
먹을 때 주무시고 뭐 유튜브 틀어놓고 보시고 그러면 뭘 해야 이렇게 힐링이 돼요? 저는 일을 해야 힐링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일 자체가 예, 일 라이프 자체가.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영화하고 유튜브가 뭐 상관없이 지금 보면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친구들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만나요. 만나고 또 그 장애인 복지관 안에 또 온실이 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식물이 많잖아요. 이제 그 식물들을 장애인 복지관 아이들하고 키워서 체험 농장 하는 농장주들한테 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체험 농장들은 식물들을 다 사다가 쓰니까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 본인 힐링을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다시 일 얘기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람이신가 봐. 맞아요. 너무 그게 즐거우신가 그러니까 봐. 일과 나의 뭐 개인적인 뭐 생활 이게 아예 분리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하니까 이 일도 하시는 거죠. 최별 습지기는 직접 가셔서 맞아요. 치유를 받으셨대요. 치유가 필요하죠. 그래 치유가 필요했죠. 아니 사실 메일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네. 이 고창에서 이런 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가봤는데 우선은 식물이 엄청 많고 그게 실내인데도 엄청 그 숲 같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 이런 걸 하시는구나 하면서 어쨌든 전 치유 농업 자체를 이 마녀님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몰랐구나, 치유 농업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뭔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손님이 안 그때가 와서. 코로나였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위기를 이렇게 기회로 넘기셔서 더 많은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되게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냥 치유는 되셨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가서 일하러 갔다니까요. 저분들도 일하면서 치유가 되는 분이죠. 그러면 10만 원이니까 우리 이렇게 두 사람 봤잖아요. 네. 처음 얘기 나눠보는데 이분은 어떤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우리 고창하고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되게 푸근하시잖아요. 네. 난리예요, 밖에서 지금 푸근하다고. 네, 그러니까 농촌하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그 자체가 힐링이다. 네. 오시는 것 자체가 그리고 힐링이다. 되게 보면 사람 편안하시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진짜 고창에 오시면 우리 네. 복지관 친구들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오, 인기 많죠. 저는 진짜 그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제 자신이 순수로 돌아간다고 느껴요. 너무 배려심도 많고요. 스스로를 정말 치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만들어져요. 친구들을 만나면 순수해지신다는데 제가 그 친구들 만났는데 안 순수해지면 아, 저는 어떡하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미싱사로 일을 하다가 제 회사를 차렸어요. 차렸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다 망해먹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농사도 한 3년 지었어요. 아, 농사를 또 과거 했었구나. 네, 했었죠. 겁도 없이 아마 15,000평 정도 초보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해본 직업 중에서 사실은 농사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렇죠. 힘들게 간다고 갔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저한테 어느 분이 누나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조합으로의 형태로 해보자 해서 이런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게스트하우스인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1박 2일 프로그램은 로컬 치유여행이라고 하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2만 명의 고객들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딱 되고 나서 정말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야, 그거 어떻게 버텼어요? 진짜 힘들었을 텐데. 저기 월세를 내는 매장이었으면 문을 닫았을 거예요. 어휴.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인터넷을 막 검색하다가 한 여행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저는 고창 신대림의 누구고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이 내용들을 다 올려보냈더니 메일을 보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보냈더라고요. 거기하고 같이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어요.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고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시범으로 몇 번 해보고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완전히 그렇게 됐어요. 예뻐라. 제가 선생님들 프로그램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1박 2일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커피를 핸드드립해서 조격하면서 드시고요. 따뜻한 옷이 있으시면 좀 챙겨 입으시고 여기 편백숲을 갈 거예요. 맷돌 있네. 맷돌 있구만. 맷돌 있구만. 맷돌. 제가 맷돌 아는데 맷돌로 커피를 해요.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맷돌 있네. 아니 왜 맷돌이 저기서 나와? 맷돌 있네. 맷돌에다가 커피를 걸어? 저희는 고향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나들이 삼아 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서로 이제 좋은 기회로 또 너무 우리 지친 그 마음들을 해소도 하고 힐링도 하고 할 겸해서 검색을 하다가 여기를 발견해서 오게 됐어요. 여고 시절의 수학여행 같은 느낌 아니에요? 예쁘게 쓰세요, 우리 친구들. 저렇게 예쁜 모자 쓰고. 재밌어. 웃긴다. 이대로 계세요. 이게 편백나무가 나오게 이렇게 길게 잡으면 되게 예뻐요. 너무 웃긴다. 야, 너무 재밌어. 한번 보자. 무슨 뭐야, 야. 옷을 야야. 빨리 여기 줘. 너무 좋아요. 동화 속에 온 것 같아요. 힐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단체로 40~50명 와서 체험하고 가면 나 뭐 했지? 근데 내가 제대로 전달했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소수로 그분들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정말 뿌듯해져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쭉 가게 되는 거예요. Sorry that I never called. 대통령 표창 받으신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표창장은 진짜. 영상 보니까 그 전에 하셨던 일이 재봉사. 네, 셨어요? 저는 야간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많았죠. 시골에서 다 일하러 올라가고. 그렇죠. 미싱사 일을 한 10년 넘게 하고 그다음에 제 회사를 차렸었죠. 사업을 하셨구나. 네. 야, 그래서 그러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셨네. 네. 미싱사 하셔가지고 사업 차렸으니까요. 했는데 이제 고창에 내려오는 계기가 그 회사였어요. 왜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회사가 홀딱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네. 저런. 이게 전혀 운영이라는 거, 경영이라는 거,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는 거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기능만 있으니까 그 회사를 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다르지. 정말 고창에 내려올 때 1,200만 원 갖고 왔어요. 모두 다 날려. 회사 규모를 얼마나 날려 드신 크진 거예요? 않았어요. 크진 않았는데 이제 전 재산을 투입한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직원들 다 급여 같은 거 아이고, 계산하고 이제 고창이 딱 내려왔을 때는 그랬었어요. 예. 그러면 마녀님은 고향이 원래 어디셨어요? 고창이. 원래 고창. 그래서 고향으로 귀향하신 거였구나.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사업했다가 다망에서 1,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어. 전 부모님 못 봐요. 고향 못 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심정으로 내려왔을지가 너무 궁금해. 궁금하기보다는 상상이 가요. 개선 장군처럼 다 오고 싶은데. 맞아요. 근데 그 패배하고 나 이런 이러고 사람은 울것 같은데. 나도 괜히 나도 금이환영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호강되고 그렇죠. 근데 보통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이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극단적이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시는 마을로 못 갔어요, 처음에. 그럴 수 고향에 내려왔어도 네, 그 마을로 안 갔구나. 네, 다른 아이고. 마을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그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가 이제 밖에서 활동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마을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미싱 이거 배우셨다가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맞아요. 사람이. 근데 뭘 하시려고 고향에 내려오셨어요?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딱 농업밖에 없었어요. 고창엔 직장이라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겁 없이 지었죠. 형제들이 먼저 기농해서 좀 다 기반을 닦아놓은 상태고 모든 그 농사지을 때 쓰는 기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는 있었구나. 그렇죠. 그거 믿고 이제 농사를 시작했죠. 그나마 비빌 언덕이 조금 있었네. 예, 그 비빌 언덕 때문에 내려온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근데 그 트라우마는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공장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 농업도 했다가 투자했다가 안 되면 이것마저 실패하면 어떡해. 예,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죠. 그랬겠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안 됐어요. 에? 농사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반전이네 진짜. 네, 왜냐하면 도시에 살 때는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죠.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뒤바뀐 거예요. 농촌에 네. 오니까. 네, 완전히. 어떻게 바뀌었어요 농촌이? 비 오는 날이나 하루 쉴까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애기 아빠가 또 서울 계속 사람이에요, 남편이. 남편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전혀 모르고 왔어요. 그렇지, 힘들죠. 땅콩이 고추처럼 열리는 줄 알고 내려온 사람. 진짜로. 예, 예. 땅콩 그때 어떻게 열려? 아바타 예, 예. 땅콩 어떻게? 땅 뿌리. 딱 해야죠. 땅콩이 이렇게 고추처럼 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농사를 복분자 1,500평 지었죠. 벼농사도 제가 20만직이 넘게 줬죠. 20마직이나요? 벼농사는 솔직히 할 게 조금 맞아요. 덜하잖아요. 좀 손이 그리고 들고. 밭농사를 6,000평을 했단 말이에요. 반농사 2,000평은 막. 그래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6,000평이나 진짜. 배추 농사를 정말 그림처럼 농사를 지어놔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해는 아예 그냥 수확도 안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그게 농사죠 그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반기에 어떻게 해서 좀 벌었어요. 하반기에 홀딱 다 먹고 다 까먹고 아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는 우리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작전상 후퇴. 예,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직업은 농업이다. 농업이다. 너무 어려웠으니까.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농사 농업은 진짜 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치유 농장을 일구고 계신 거고. 네, 그렇죠. 결국에는 본인이 치유하고 싶어서 치유 농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치유해보자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못 쉬는 상황이 또 되기도 했죠. 행복한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그 영향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왜 서울에서 하시는 일 잘 안 되시고 또 농사 잘 안 되신 것도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 그 당시에 좋진 않지만 정말로 잘못된 일일까? 맞아, 무슨 의미가 생각해야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쭉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었는데 그때 작품 한 3개 놓치고 와 그러다가 정말 원망을 많이 했죠. 그때 제가 종교 생활을 하는데 세례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리가 부러진 거죠. 왜? 근데 그때 간헐적 단식을 좀 하고 하면서 지금은 그때 다리 부러진 게 정말로 잘못된 일이었을까? 잘된 일은 아닌데 건강을 라고? 회복하는 그렇죠. 짝대기. 그래서 많이 공부가 되셨죠. 그렇구나. 맞아요. 어쩌보면 망했던 거를 잘 융합해서 좀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 경영 망했는데 지금 치유 농장은 경영하고 계시고. 그렇죠. 농사 망했는데 치유 농장 뭐예요? 농장이잖아요. 예, 좀 두 개를 망한 것들을 갖고 와서 지금 또 잘하고 계시고.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나 지금 너무 예, 감동해서. 예, 왜냐면 그 미식일을 한 게 지금 하는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요. 예쁘게 꾸며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원단을 사다가 다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컨셉트를 조금씩 바꿔요. 그때마다 저의 미신 기술이 직접 하실 수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농사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농업하고 그러니까 치유농업 자체도 내가 농업을 모르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농업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몰라요. 망했어도 별로 잘된 거라니까요. 아니 마녀님 목소리가 되게 조곤조곤하신데 왜 이렇게 내가 집중하고 힘이 있어, 힘이 있어. 엄청 두 번 망하셨으니까 힘이 있죠. 멋있는 게 두 번 망해도 그래도 했다라는 거. 맞아. 네, 이게 참 멋있어. 그리고 이번 것도 사실 망할 뻔했잖아. 코로나. 그렇죠. 망했는데 왔었어. 그 두 번 망하게 더 셌어. 그렇죠. 두 번 망해보셨으니까 망해봤으니까 알아. 맞아요. 우리 정도는 뭐 시즌2도 설령 좋아질 겁니다.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알겠습니다. 마녀들의 포레스트 영원할 겁니다. 포에버. 우리 아까 영상에서 그 중년 여성들 계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분들이 뭐 단순히 그냥 뭐 쉼 정도만 원해서 온 건 아닐 텐데
그 안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재미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니즈를 조금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럼요. 10만 년님만의 비책 프로그램은 과연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스타트를 한 거거든요. 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없으니까. 검색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로컬 여행을 시작하는 여행사가 있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야밤에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어디에 누구고 그 여행사랑 같이 일하고 싶다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요? 내려오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검색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셔서 여행 상품을 저희랑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이제 좋다. 사람이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해이해져요. 아 그때 당시에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아니 두 분이나 망하셨는데 왜 또 해이해지셨어요 또? 왜냐면 원체 손님이 많이 오니까 힘들어. 몸이 지치는 거야. 근데 올해 제가 무슨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냐면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시려면 적어도 3시간 반 정도 막 맞아. 와야 먹어야죠.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행을 갈 때도 보면 굉장히 설레면서 가잖아요. 이거 몇 달 전부터 막 예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잠도 못 자요. 예, 그분들의 마음으로 내가 빙이 돼서 고객을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해이해지셨다가 예, 왜 그랬냐면 고객이 뚝 떨어지면서. 매출이 약간 좀 이렇게 내려갔군요. 왜냐면 올라갔다 막 이렇게 올라갔다 그 사이트에 전국에 있는 저희 같은 농가들이 막 상품을 난리가 판매하려고 났겠네요. 런칭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재방문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으로 올라와서 근데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손님 변하면 또 망합니다. 왜냐하면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고 저희가 코로나를 이기게 한 그 사업이거든요. 저희한테 굉장히 소득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10만 년님은 한 번씩 약간 좀 어려워 봐야 되나 봐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약간 정신 차리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내가 이게 아니구나. 사람이 좋아지면 이게 사람이 좀 건방져져 사실. 아니 무슨 방송국 대화가 이래요. 방송국에서 원래 망했던 얘기하면 그 얘기 잘 안 꺼내지 않아요? 우리 이문식 수지기님도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막 옆에서 또 영화도 영화도 많이 망했어요. 지금. 내가 영화 배우구나라는 것을 이제 감사하면서. 주연 나간 거 5개나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더라고요. 이문식 정신 차려라. 열심히 하겠구나. 열심히 하겠구나. 무슨 역할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녀들의 포레스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이게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굴곡이 맞아요. 있어야 계속 평탄하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사실. 살아있음을 느끼죠. 그 당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이 또 성장하는 당의 계기가 되니까 저는 좀 근데 표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구상할 때 계절마다 달라야 되고 또 유치한 손님 오려면은 왔을 때 뭐 구조나 이런 것도 바뀌어 있어야 되고 이런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일부러 짤방으로라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트렌드를 읽고 싶어서. 그리고 교육 받으러 갔을 때 뭐 이렇게 강사들이 앞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메모하고 그거를 아예 자료들을 찾아서 킵해놔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보는 거죠. 진짜 노력을 하시는구나. 컴퓨터 안에 자료들이 방대하고요. 끊임없다. 분야도 다양하고 그래요. 그러다 멋있다. 보면 지치잖아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가시면 좋은데 기운이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면 기운 빠지잖아요. 어떻게 충전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피디님도 저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청소하는 데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도 있고요. 청소하는 데서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난 알고 있지. 계획 같은 거 짜는 데서도 에너지를 많이 얻어요. 맞아.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막 마음이 올라선다는 거, 막 이런 게 생겨요. 천상 이런 일이 딱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분들이 잠 언제 자냐고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메라 앞에 서면 신이 나요. 그러니까 힘든 건 맞아.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희열이 있고 그런 게 있죠. 에너지가 확 올라와요. 카메라 앞에 서면. 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카메라 꺼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희한하네. 나는 피디인데도 그래.
이상하네 진짜. 관종 기운 빼요. 알기 때문에 거기 기운 좀 빼세요. PD예요. PD야.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언제 올 건지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오기 전에 세팅을 예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만족감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약간 선물을 준비하는 것 같은 네, 기분이구나. 그렇죠. 선물 주는 사람이 더 기쁘다면서. 네. 선물 좀 주세요. 예쁘다. 저 꽃이 무슨 꽃이에요? 저건 제라늄인데요. 식용꽃으로 저희가 제라늄이요? 예, 고객님들 식사 챙길 때 챙기는 거예요. 오, 좋아. 언니들 잘 주무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아침에 식사 준비 조금 했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네. 건강식이네 완전히. 부담도 없고.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채소를 다 재배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재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가정에서 보지 못했던 걸 여기 와서 보고 눈으로 보고 호강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저 보세요. 처음엔 이렇게 브러쉬로 많이 해가지고 하면 뿌리가 잘 털려져요. 네. 이 도는 법 여행이 좋은 게 뭐냐면요. 나도 저런 거 한번 배우고 싶어. 저 식물 진짜 많이 죽였거든요. 미안해. 맞아. 지금 보면은 언니들이 여행을 그냥 예를 들면 옛날처럼 버스에 빨리 타, 시간 늦어 빨리 와.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어땠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한강 다니면서 조금 커피 마시고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는데 여기 와서는 되게 여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나는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여유 있는 거. 머물면서. 여유 있는 여행 좋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표님 잠은 자세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고객 대상도 다르고 여러 사람이 이제 그룹별로 오니까 그거에 맞는 교육 자료 같은 것들 계속 컴퓨터 제가 독수리예요. 지금은 그동안 좀 많이 해서 좀 익혔는데 총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시니까 프로그램이 매번 바뀌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사진 같은 거 다시 집어넣고 내용 집어넣고 또 계속 진행해야 되죠. 아들도 저거 하면서 그 감수성 발달이 엄청 좋을걸요? 흙 만지고 이러는 게. 사춘기 안 올 것 같아. 그 봉제 공장이나 그 농사 망하신 게 잘 되셨네 진짜. 그거 하시면서 아드님이랑 같이 생활하시고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 이게 웬만한 일반 가정에서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 아들이 내년에 농수산대학교를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졸업하고 나면 이제 제 개인 사업체를 다시 꾸려서 정말 오전에 와서 오후에 한 3시까지 있으면서 텃밭에서 채소도 수확하고 수확한 걸로 식사도 해서 같이 먹고 서로가 소통하고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농장을 만들어가는 거. 이제 그게 꿈이에요. 영화를 보는데 되게 10만 년님이 영화 같은 삶이지 않았어요? 엔딩이 되게 인상 깊네. 그러니까. 뭐야, 액자식 구성이야, 뭐야. 아드님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시겠어요?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농수산대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아무래도 농수산대를 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었는데 왜 그랬더니 내가 꾸준히 봤었는데 내가 글 쓰는 농부를 해야 되겠대. 글을 좀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낭만적이야.
너 그게 될 것 같아 했더니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 이거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하긴 해보는데 도전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컨설팅 갔는데 다 따라와서 그냥 서포트하고 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있다, 예. 아드님께서. 다른 저 애들은 상상을 못해요. 왜냐면 애들은 지금 고3이면 학원으로 막 뺑뺑이 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 자체가 없죠, 사실. 없지. 근데 지금 자기 진로에서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또 같이 대화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그 양대파 마녀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구나. 엄청 많다. 아드님이 그러면 이제 농수산대학교 가서 글 쓰는 농부가 됐든 어떤 농부가 됐든 농부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있으니까 잘 될 것 같고요. 멋있어. 자신감. 보통이라면 자식 자랑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남이 하는 것처럼 힐끔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상자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토대를 닦고 놔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녀님한테 또 다른 동기부여가 생겼네요. 예, 맞아요. 우리 신마녀님 치유농장에서 하고 싶은 게 또 있으세요? 네, 있어요. 지역에 계신 분들을 대상자마다 맞춤 치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한 20명 정도의 그룹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고창에 치유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엄청난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 친구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걸 어떡하지의 문제가 그 그룹에서 논의되면서 이 친구의 고민이 해결되는 서비스들이 제공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서비스가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로컬 여행을 하잖아요. 아직도 고객들은 농촌은 조금 서비스 질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불신을 깨주고 싶은 거예요. 농업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싶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이런 저희처럼 이런 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에 230개 농장들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퀄리티를 높이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밴드 활동도 하고 하는데. 농장이 몇 개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농촌의 가치를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치열하다. 예. 외국으로 그 사람들이 여행 간다는 거를 뭐라 할 게 아니죠. 김포공항에 사람이 많이 밀려 있다는 걸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들이 농촌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한 농가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농가들이 다 같이. 이 정도면 이렇게 국회로 가셔야 되는 근데 그럴 국회로 가실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시간만 있으시면 국회 가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으셔요. 네. 저도 시간만 있으면 가요. 갈 수는 있죠. 시간만 있으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가려고 해요.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숙연해진다. 그렇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 같아요, 청년. 맞아. 마음은 청년입니다. 네. 마녀님을 제가 언제 봤죠? 2년 전에 뵀었던가요? 네. 2년 전에 뵙고 지금 처음 보는데 그 사이에 또 엄청 많이 발전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 많이 확고해지셨고 길을 명확히 찾으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이렇게 농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면 진짜 뭔가 사고 치지 않겠어요? 신마녀님께서는 과거에 미싱 사업은 망했지만 네, 지금 지역과 사람을 바느질해주고 또 사람의 가능성을 꿰매주시는 우리 신마녀님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의 의미란 이런 것이다를 널리 알려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보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마녀님께 우리 박수 한번 응원으로 보내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가십시오. 네, 건강 아프면 안 돼요. 좋은 일 하셔야 됩니다.